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푸틴 대통령이 야망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 주,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각각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했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선포한 건 아니죠.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반군이 두 개 지역을 공화국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을 러시아 의회가 승인해 줬고 드디어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 두 공화국을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약 19만 명의 러시아 부대에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바로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반정부군이 지금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죠. 포격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방송국이 폭파되는 그런 장면들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군이 대대적으로 돈바스 지역으로 침공하진 않았지만 침공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은 떨어졌고 언제든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예견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내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큰 전쟁으로 되고 또 한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다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돈바스 지역에만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장악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판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이나 미국 언론은 이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즉 키예브 수도까지도 침공할 것이라는 뉴스들을 계속 내보냈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고도 외신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맞붙게 됩니다. 즉 이 돈바스 지역의 반정부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맞붙는 게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화군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만큼 아니더라도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 침략이나 침공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지 않고 돈바스 지역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큰 전쟁 없이 즉 반군을 도와주고 러시아계 민족들, 자기 민족 러시아계를 보호한다는 이 명분 아래 바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진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군이 들어갔죠. 그것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서 선량한 이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주에서 러시아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네츠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공화국을 선포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군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즉 군사적 원조를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이 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묘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에 있는 반정부군을 앞에 내세우고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하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을 것 같습니다. 대신 도네츠크 공화국을 인정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하게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함께 말이죠. 아마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코미디 대통령인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은 단 한 개의 주도 단 한 칠 땅도 양보할 수 없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러시아군과 전면전도 불사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과 전면전을 할 용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크림반도도 그렇게 뺏겼죠. 그렇게 해서 크림공화국으로 됐다가 러시아에 병합되듯이 돈바스 지역도 도네츠 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다가 러시아에 병합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정말 코 한 번 풀지 않고 돈바스 지역을 손쉽게 그리고 비난 없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방이 제재를 가하고 아무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정말 강력한 제재, 러시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제재는 할 것 같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바스 지역만 러시아가 깔고 앉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여기에서 종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개의 줄을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러시아에 내주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거사하고 강력한 힘없는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토와 미군이 도와주지 않는 한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밀려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한 나토와 미국이 지금은 큰 소리 치면서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강대국들의 힘에만 의존하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핵도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71%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이 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강력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는 한반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강행할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